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2006년도에 교과부 산하에 있었던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도해서 실시가 됩니다. 우선 실시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좀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좀 갖게 하며 아울러 단순한 암기 위주의 그동안 이제 단순한 암기 위주에 그쳤었던 역사 문제에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제시하면서 올바른 역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가 그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현재에서는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공사나 공단 또는 행시나 외시 그 다음에 임용고시 같은 시험에 자격으로 주어져 있거나 또는 특전을 주게 됩니다. 대학교 입시에서도 부산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동덕여대나 서울여대 등에서도 입시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입시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요. 그러나 현재 이 고급 시험은 중급 시험과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급 시험은 기본적으로 초급 시험이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상식 위주가 된다면 중급 시험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지게 되는 그 한국사에 대한 기초와 심화 과정이 출제가 되는데 주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고급 시험 문제는요,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 한국사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수준이 혼자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현재 이것을 갖다가 취득하려고 하시는 많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기본적으로 행정고시, 외무고시에서는 2급, 임용고시에서는 뭐 3급 또는 공사공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요.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수험생입니다. 수험생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모든 과목을 시험을 잘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한국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으로 이걸 취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다 조금은 전문적인 것들을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이거 촬영했던 이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과정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여지껏 수험생분들이 경험하시지 좀 못했었던 생소한 부분의 시험이 될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기본적으로 여지껏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다 맞는 시험에 익숙해져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 시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고급이면 60점 이상이면 2급을,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면 1급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점 맞는 것보다는 주어진 자격을 취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이 자격을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업은 어떻게 촬영이 됐냐면요. 우선 이 부분에서, 이 각각의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느냐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래서 출제가 되는 분석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접근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내용에 들어가는 강의로 촬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좀 중요하신 게 물론 우리 교재는 시대사 순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준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드리기 위해서요. 강의는 분류사 중심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사면 정치사, 경제사면 경제사 이렇게 분류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촬영 비중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유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가 50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그 중에서 30문제가 바로 전근대사 부분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20문제가 근현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에 보면 이 역사 공부를 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을 보면 역사, 이 전근대사 부분은 상당히 좀 잘 하십니다. 그러나 근현대사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으시고 취약하세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실질적으로 근현대사가 20문제는 40%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합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강의는 기본적으로 전체 90강 중에서 대략 한 40% 정도인 40에서 50%, 40, 50% 사이 정도 해당되는 한 40강 정도를 근현대사에 할애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 강좌마다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내용을 설명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출제된다라는 분석과 어떻게 그래서 접근해야 된다는 접근법과 더하기 내용 설명한 이후에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기출문제와 저희 그 교재에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해당되는 문제를 선별해서 각각의 부분들을 풀어드리는 그런 식으로 강의가 촬영되고 진행됐습니다. 이유가 이런 내용을 보셨을 때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는지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좀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강의를 설정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그 촬영했었던 기획특강은요, 어떤 것들이 주된 목적이었었냐면, 한국사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을 할 때 따로 다루기가 좀 힘이 든 부분, 그런데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을 따로 뽑아서 기획특강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가 지도와 관련된 지역 문제가 대표적인 겁니다. 수험생들의 대다수는요, 이 지도에 나오는 지역 문제가 출제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첫 번째 이유가 공부를 하실 때요, 개념 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나오면 그걸 지도를 그려놓고 한 번쯤 위치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냥 글자로만 기억하시기 때문에 지도로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상 지도에다가 한 번쯤 표시해보는, 위치를 확인해 보시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편을 따로 나눠서요, 어떤 지역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무슨 사건이 그다음에 무슨 유물이 있었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는 그런 특강을 촬영했고요.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그와 관련돼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옛 지도와 서울에 있었던 궁궐이 있어요. 그래서 궁궐 시험 문제도 빈출되고 있기 때문에 궁궐의 여러 가지 특징,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강좌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특정한 나라를 구별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물과 관련됐던 사람들 있죠. 특별히 좀 중요했었던 인물, 그런 인물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문화유산은 크게 문화유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무형유산이 있고요. 기록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기획특강에서 마련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개념 강좌 내에서는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따로 모아가지고 촬영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한 번만 들어두시면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원하는 자격을 취득하시는데, 원하는 점수를 맞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그렇게 생각돼서 촬영을 했습니다.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했습니다. 시험의 매 부분에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접근 방법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화 되느냐라는 기출문제로 개념 강좌가 구성됐고요. 이 개념 강좌에서 하기 좀 어렵지만 시험에 빈출되고 있는, 따라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한 번만 해두시면 점수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들을 따로 모아서 기획 강좌에 촬영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